인포그래픽스 쇼는 주류 과학이 다루지 않는 어려운 질문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실험지와 여자친구를 통해 성관계를 끊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오랜만이지만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가 돌아온 건가요? 이번에는 좀 수상한데요. 도전이 아니라 실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조건을 안 알려줘서 제가 대조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친구 눈에 사악한 반짝임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실험지는 저희가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즉시 성관계를 끊어달라고 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건 정말 전부 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분이나 겪고 있는 심리적 변화를 기록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건 마음챙김 웰빙 일기 같은 거라 의심했지만 꽤 쉬울 것 같았어요. 첫째 날, 우리는 일주일간 장인어른 댁이 있는 동부로 비행기를 탑니다. 솔직히 기대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을 좋아하지만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이 같이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자친구와 제가 제 부모님 댁에 갔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도 꽤나 모험이었죠. 그래서 저는 군 복무 시절에 약간의 사고를 겪은 이후로 비행기가 좀 무서워졌어요. 보통 공항 가기 전 여자친구도 그걸 알아요. 저는 특별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두 성인이 동의해서 하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보상이죠. 그건 마약보다 더 좋아요. 아니 진짜로. 그건 사실상 기적의 약이나 다름없어요. 섹스는 짧은 운동처럼 심장 박동수를 올려줍니다. 계단 2층을 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온라인에서 여성들의 불평을 보면 여러분 중 다수는 계단 반층 정도일 수 있겠네요. 진짜 마법은 스트레스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군용 항공기와 관련된 경미한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사고란 사망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심한 공포증이 생겨 공항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납니다. 저는 항상 짐을 마지막에 싸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자친구는 이런 제 습관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녀는 비행기 출발 3개월 전부터 항상 짐을 미리 싸서 준비합니다. 저는 보통 출발 2시간 전에 옷을 가방에 넣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많아져서 가끔 몸이 떨릴 정도로 심합니다. 꽤 창피한 일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아드레날린 덕분에 여자친구가 제 열정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첫날 아침엔 특별한 쿠키도 비행 전 간식도 없었어요. 그녀가 몸이 쑤시다 해 저는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는 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버에 탔습니다. 저는 이미 손에 땀이 나는 증상이 있어서 보통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미루는 편이에요. 기름칠한 원숭이 레슬러. 성관계는 엔도르핀과 뇌를 진정시키는 화학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사실 이게 저에게는 뇌를 약간의 투쟁 혹은 도피 상태로 만드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엔 투쟁하고 비행하지 않는 모드에 더 가깝죠. 성관계 시 많이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화학적 신호가 관계의 기초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고기 컴퓨터이고 화학물질이 행동을 지시합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제 고기 컴퓨터가 완전히 난리였습니다. 보통은 비행 전 수평 몬스터 셔플과 진한 진토닉의 도움을 받죠. 저는 비행 내내 잠이 들어버립니다. 보통 첫 20분이 지나고 나서요. 그때쯤이면 우리가 불타는 추락사고로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참고로 그건 사실입니다.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은 이륙 중이거나 이륙 직후에 발생합니다. 엔진과 비행기 전체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만하죠. 현대 제트기가 난기류로 추락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엔진이 완전히 멈추더라도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처 비행장까지 활공해서 착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날개는 지구상의 힘이 가해져도 2배 이상 휘어지도록 설계됐고 동체는 매우 튼튼해 허리케인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보잉 비행기를 타면 값싼 도어핀 때문에 문이 열려 빨려나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사할 겁니다. 제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술뿐만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주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숙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격렬한 침대 씨름 후 낮잠이 자주 필요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수면을 돕고 저는 곧 수면 방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하는 평범한 일을 했죠. 모두에게 인사하고 우리가 이 도시에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과 친구들과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을 때 볼을 치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위층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조용하게 좀 더 절제된 방식으로 하게 됐어요. 볼을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가볍고 예의 있게 톡톡 두드리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제 시그니처 로맨틱 무브인 슬쩍 만지면서 눈썹을 치켜 올리는 동작을 하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녀가 저를 막았어요. 집에 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모든 게 벅차네요. 그거 이상하네요. 제가 그걸 불편해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요. 그녀가 부모님 집에서 침대를 굶주린 늑대처럼 노려봤었죠. 결국 우리는 그녀의 옛방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 옛방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집착하죠.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나는 잠을 자려 몸을 돌렸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님이 키우는 나이 많은 고양이가 그 방을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버렸고 부모님은 그 고양이를 방에 두고 자게 하겠다고 고집하셨거든요. 그 고양이는 한 번도 내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내가 걔를 더 좋아하고 집에 강아지 냄새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몸을 돌렸을 때 나는 한쪽 눈이 멀고 이가 삐뚤빼뚤하며 고양이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노령 고양이와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 고양이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있었죠. 정말로 그 녀석은 최소 6년 동안이나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절대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베개로 얼굴을 덮고 잤고 아침에 고양이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다음날엔 콧물이 조금 났어요. 알고 보니 성생활 부족도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하면 한 달에 한 번보다 심장병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해요.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과학자들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유가 운동 효과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성관계 중 분비되는 화학물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화는 성적으로 활발한 개체를 선호하며 이는 그들이 진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낯선 이와 성관계를 맺고 많은 아이를 낳으라는 뜻입니다. 성적 활동이 많을수록 수명이 늘고 심장이 건강해진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었는데도 아팠던 이유가 어쩌면 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범인은 바로 제가 4시간 동안 10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의 기침, 재채기, 방귀를 모두 들이마시며 있었던 그 금속관, 즉 비행기입니다. 항공사들은 세균 확산을 막으려 공기 필터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병에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항 직원들이 팔걸이와 안전벨트 버클을 소독한다고 믿으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콧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가 당신이 비행기에 타기 바로 전에 그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충 분무기로 뿌리고 닦는 정도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새 팬데믹이 안 시작돼서 다행이죠. 섹스는 면역 글로불린 A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 항체는 감염에 대한 첫 방어선입니다. 이 면역 글로불린 A는 점막과 체액에서 발견됩니다. 점액이나 점액과 비슷한 물질이 있는 곳은 보통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세균들이 우리 몸에 침투할 때 이용하죠. 과학도들은 면역 글로불린 A를 IgA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 이 감염을 필사적으로 막는 방어선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넣고 싶은 것들에서요. 구급대원이 절대 하지 말라고 심각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IgA는 기본적으로 감염성이나 독성이 있는 모든 것에 몰려들어 그것을 점액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끈적하게 만들어 굴복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해로운 요소들은 이후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일부 분들에겐 해로운 요소가 처음 들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gA일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네요. 규칙적인 성관계는 IgA 수치를 높여주고 그 결과 여러분이 감염에 더 잘 저항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IgA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들이 방어하는 부위가 자주 외부 물체에 침입당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성관계를 하면 IgA 수치가 키스 경험이 없는 사람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커플로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둘 다 규칙적이고 격렬하게 운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격렬한 운동과 침대에서의 격렬한 운동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독일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든 남자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 즉 힘든 운동을 하면 선교기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높은 신체적 스트레스가 선교를 직접 유발한다고 발견했습니다. 과학적 돌파구를 위해 연구진은 남성들에게 3분간 소나기 힘 운동 후 폭력적, 비폭력적, 성적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분간 소나기 힘을 주는 운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은 실험군에 비해 성적인 이미지에 훨씬 덜한 생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애호박을 자주 심는데 과학적 근거가 생겼네요. 하지만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런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매우 의심스럽게 만들었고 약간 걱정도 되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몸은 기본적으로 신경재배선을 겪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화학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갑자기 끊으면 뇌와 몸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스트레스가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저는 그녀의 부모님과 잘 지냅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서 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 같지 않고 모든 게 항상 약간 불편하거든요. 저는 메투셀라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밤마다 제 얼굴에 거칠고 냄새나는 숨을 내쉬거든요. 여자친구가 제가 널 좋아하네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건 저를 정말 싫어하지만 이미 한참 전 전성기가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고양이의 시선이에요. 또 다른 스트레스는 아이들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아이들. 그녀의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찾아왔고 그들은 자기네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예전엔 아이들에게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기술 발전으로 아이들이 광산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모두가 더 많은 개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자친구는 아이들을 정말 잘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어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이들 주변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2살이면 리키 저베이스를 볼 나이인지 버피 구조대를 볼 나이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저를 힘들게 했고 그 모든 게 결국 큰 저녁 식사로 이어졌어요. 12명 넘는 아이들이 관여했고 대부분 12세 미만이었어요. 다행히 그녀 아버지가 제 스트레스를 알아채고 도수가 센 모히토를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녀 부모님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그날 밤 또 성관계를 거절당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험이 무엇에 관한 건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킥킥 웃으며 잠옷으로 갈아입겠다며 자리를 떴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종종 위니 더프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차림이었어요. 배가 드러나는 반팔 셔츠에 하의는 입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날이 마지막 밤이었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그녀는 일부러 그랬죠. 저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정말 불편해대요. 밤새 늙은 고양이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사료 냄새 나는 숨을 내뿜어서 똑바로 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워싱턴 기념탑처럼 딱딱하게 서 있을 때는 엎드려 자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신 옆으로 누워야 했어요. 마치 킥스탠드에 기대 있다가 넘어져 버린 자전거처럼요. 더 나쁜 건 그녀가 계속 엉덩이를 제게 비비는 겁니다. 이건 심리적 학대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그녀는 처음부터 그 쇼와 한패였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비행기 공포증도 여러 번 극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섹스를 하지 않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섹스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 섹스를 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욕은 신체적인, 생리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는 실제로 매우 현실적인 신체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와 정신 상태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든 안 하든 그에 대해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여전히 똑같이 건강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독특한 성풍습을 알아보거나 영상을 클릭해보세요.